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0일 취임식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 스타일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3일째를 맞은 윤석열 정부 핫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네. 이상민 행안부 네. 장관 네. 두 명에 대한 장관 임명을 네. 했죠. 네, 네. 이분들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쳤는데 네. 이제는 야당이든 민주당 측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네, 그런 네. 사람들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 마친 사람 중에서 7명은 보고서가 채택이 돼갖고 임명을 했고, 네. 나머지 지금 7명이 있고, 어제 또 2명 했고, 오늘 또 막 권영세 통일부 장관인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네. 우선 그 인사청문 보고서가 거부된 7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했어요. 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뭐 그거는 안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예. 다음 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아닙니까? 예. 경제나 안보나 모든 그 대통령이 오면은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가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협상 파트너 외교부 장관 없이 어떻게 그러니까 만나요? 주무장관이죠, 진짜. 예? 결혼식 하는데 혼주 없는 거랑 똑같죠. 결혼식 그러네. 하는데 신랑 신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박진 장관 임명해야 되고 또 행안부 장관도 야당에서 자꾸 틀고 있는데 그것도 지방선거가 이제 한 20일 남았잖아요. 예. 2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그 미국 대통령 방한 준비도 있거니와 경호 같은 지방선거, 것도 행안부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경환 모든 거를 다 행안부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문제 없이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저 같으면은요, 채택 안 된 사람 다 임명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해서 오늘 국무회의 좀 폼나게 하고 싶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무회의 하려면 11명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20명의 과반이 돼.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윤 2명 임명해도 9명뿐이 안 되네요. 그렇죠. 꼬아야 하겠네요. 그렇죠. 뭐 차관을 대신 참석시킬 수도 있는데 차관은 또 참석해도 또 의결권이 없거든요. 대신 참석은 할 수 대신 있는데 참석은 가능하지만 의결권이 예, 없어요. 의결권이 네, 없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임명한 장관들을 꼬아서 청군, 홍군 티셔츠 색깔 입고 참석을 시키든지 하여튼 야당이 지금 저렇게 반대만 하는 거는 저 있을 수 없는데 윤 대통령이 그래도 많이 인내를 하면서 불효불급한 사람 2명을 우선 임명했다 이런 식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오후 3시인가요? 예, 네. 추경안이 처리가 되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지금 뭐 영세 상인들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 받은 사람들 33조 플러스 알파. 지금 뭐 여야가 지금 그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 최소한 600만 원 이상씩은 준다는 건데 그거 안 하면 돈이 자꾸 지급이 늦어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빨리 그 국무회의도 해서 의결도 해서 빨리 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저 총리까지 저렇게 인준 본회의조차도 지금 날짜를 안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를 지금 볼모 내지는 인질로 잡고 있는데 그렇죠. 이 추경안 시정연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국회 가서 시정연설을 지금 26일로 네. 국회의장이 잡아놨어요. 네. 그럼 그 안에 네. 한덕수에 대한 인준안을 네. 처리하는 날짜가 잡혀야 할 거 아닙니까?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렇죠. 결론을 내줘야죠. 부결이든 뭐 하여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예. 총리가 장관을 제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총리 없이는 안 되면서 지금 된 사람들도 김부겸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 총리가 제청해줘가지고 지금 겨우 임명한 거예요. 추경호 예. 부총리를 제청해줘갖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추경호의 첫 임무가 추경이잖아요. 이름도 그러네. 추경하라고 추경으로 줬어요. 그랬네요. 네, 네. 어쨌든 이 추경
그동안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많은 고생들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선별 그런 지원이 아니고 보편적인 네.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 빠졌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누락이 된 분들. 네, 네. 그런 분들까지도 가급적이면은 예. 이렇게 발굴을 하고 찾아서 이 지원금을 네. 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꼭 6일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옛날부터 계속 지금 오히려 늦은 점이 있죠. 뭐 지방선거라고 그래서 좀 민주당이 지금 자꾸, 민주당 그걸 가지고 네, 또 돈 어디서 트집을 났냐? 잡고 있어요. 뭐 33조 돈 어디서 나냐? 그 뭐 세계 그 충당금 세금 더 거친 돈이 있거든요. 예, 세계 뭐 잉여가 예, 있겠죠. 예, 그 돈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거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제가 보기에는 빠른 지급이 시급하고 물론 뭐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하는 게 옳다고는 했거든요. 예. 근데 차등 지급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실무적인 절차라든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하고 또 불평 불만이 또 터져 나오죠. 은행이나 공기업에서 사람 자를 때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나이로 잘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몇 년생 이상 그러면은 잘린 사람도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설명하기가 좋대요. 그렇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다 하면 되는데 이거 뭐 성적 갖고 이렇게 자르면은 근거 대라. 예, 그렇게 되죠.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예. 집에 가서 설명도 못 해요.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출범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뭐 방향은 저는 상당히 옳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 취임식장에 아주 무지개가 확 떴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아이고. 그게 우연이기는 하지만 자연현상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그렇죠. 성황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모양이 좋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그 사진 취임식 참석해서 사진으로 네. SNS에 띄우는데 설마 저렇게 떴을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역시 하늘에 한 분이 계시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너희들 5년 동안 문재인 그 독재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너희들 조금 이제 한숨 놓게 해줄게. 저는 온 국민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취임식장에서 그걸 네. 보고 정말 야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뜬금포거든요. 네, 그동안 그렇죠.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도 안 되는데 느닷없이 본인도 생각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1년여 만에 네.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중도 보수 지지층들이 네. 전략적인 위대한 선택을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됐다고 봅니다. 지금 보수 쪽에 정치인들 중에서 대통령 감이 없거든요. 없으니 그래 윤석열 너 국정농단 수사하는 거 보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됐어. 그런 기계가 쓰고 한번 해봐. 그래서 보수 중도에서 공무원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에서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저는 뭐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윤 대표나 저나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네. 가장 아주 인상 깊은 것은 그 출근길에 기자 미팅, 즉석 미팅. 그거 외국에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총리는 아침 출퇴근할 때마다 기자들이 그 서가지고 물어보는데 저도 뭐 청와대 출입 기자도 했고 뭐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봤고. 그렇죠. 예. 정말 언론하고 바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즉석에서 예. 또 대통령한테도 유리해요. 취임사에서 통합이 없다고 또 야당에서 많이 씹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설명하잖아요. 내 통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취임사 전체가 통합이다. 예. 대통령 하는 일이 통합이다. 저 대통령도 설명하는 거예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봐요. 백악관에서 어디 갈 때 헬기 타고 갈 때 헬기장 가면서 기자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근데 앞으로 그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초지 일관. 앞으로 이제 좀 거끄러운 질문도 많이 나올 테고 예, 예. 또 그러다 보면 예, 또 이 참모진들이 그렇죠. 이렇게 차단하는 예, 수가 예. 있거든요. 예. 아이고 대통령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네. 저희들이 대신하겠습니다. 예. 뭐 대변인이 제가 뭐 대신 말하는 게 대변인 아닙니까? 뭐 이래가지고 나서면 그때부터 이제
윤색이 들어가고 내용이 그렇죠. 내용이 윤색이 윤색이 되고 되고 정리가 돼갖고 나오니까 국민이 알고 싶은 거는 날 것 그대로의 대통령의 생각 예.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문일답도 하고 후속 질문도 있으면 좀 받아주고 네. 예, 불편한 질문도 받아주고 기자들이 좋은 질문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자들이 대통령님 혈색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아주 싫어하는 질문. 예? 원래는 기자들이 예. 쓴소리도 하고 그렇죠. 싫어하는 질문을 하는 게 기자들이 임무 아닙니까? 그럼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또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그걸 기자가 대통령한테- 궁금한 게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한 거를 대신 물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은 어디 가서도 환영은 못 받죠. 왜? 불편한 질문만 하니까. 그래서 네? 기자 출신은 언론인 그만두고도 네.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평생 몸에 배가지고 그렇죠. 꼭 이빠른 소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안 해도 될 얘기를. 말 안 하고 못 베기고. 예. 예.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기자들하고 측석 미팅 그건 바로 국민하고 소통을 바로 하겠다 그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앞서 뭐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도 처음에 그 처음 저 조국이랑 와이셔츠 네. 탁 입고 커피 들고 이렇게 폼나게 나올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야 참 멋있다. 머그컵인가요? 네, 하나씩 머그컵 들고. 예. 예. 예, 와이셔츠에 옷 딱 걸치고. 뭐 자연스럽게 뭐,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죠. 야 제대로 된 이제 대통령 또 이렇게 참모들과의 그런 격이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겠다 했더니 그걸로 사진 한번 짝 찍고 끝이죠. 예, 땡. 타케민이 그렇죠. 만든 그 첫 스타트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끝날 때 무슨 마지막 퇴근식이라 해가지고 짜고 치는 뭐 고스톱 한 거 그것뿐이 없어요. 타케민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갖고 문재인을 이끌고 왔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소통을 쇼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쇼통. 쇼. 보여주는 거. 예. 그러니까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것만 보여준 거예요. 듣지는 않고 귀는 막아버리고 자기 입만 갖고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하고 멀어진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보니까 탁현민 감독, 예, 예. 예, 그렇죠. 문재인 주연, 예? 문재인 영화 배우였어요. 예, 예, 영화 배우 소품. 예, 주연도 아니고 조연이죠. 조연. 주연은 저 안방마님 김정숙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뭐 하기야 뭐 옷을 수천 벌 살 정도 되니까. 예? 무슨 걸어갈 때도 먼저 앞서가 버리잖아요. 예. 사열도 먼저 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짜잘했죠. 아니 옷을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사야지 떳떳하지. 그걸 샤넬이니 명품이니 그 비싼 거를 해놓고 다 특활비 써놓고 영수증 없다고 저 국가 기밀로 좀 들어갔잖아요. 공개 안 하고 재판 결과도 안 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좀 그런 짜잘한 일은 좀 안 하고 특활비 청와대 181억이거든요. 저는 윤 대통령이 그것도 선언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국민과 다가서는 대통령, 나 특활비나 청와대 특권 다 내려놓을 거야. 예. 특활비 나 이거 안 써. 쓸 거 있으면 나 영수증 예산 있는 것만 쓸 거야. 예? 특활비 영수증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속된 말로 도둑질하는 돈이에요. 예. 지네끼리 나눠 먹는 돈이에요. 예. 그 정부 부처 다 합치면 얼마인 줄 아세요? 특활비가? 어마어마. 2,400억이 영수증 없이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결시가동은 거리에 넘치는데 2,400억을 지네끼리 나눠 먹고 있어요. 국정원에 있는 특활비는 얼마나 거기에 숨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국정원에서가 일종가 되는데 그 중에 특활비가 대부분 아닙니까? 막 쓰는 거죠. 막 쓰는 거. 그런 거 이제 청와대에서 특권 내려놓기 저 시행한다고 보고 지금 소통을 위한 윤 대통령의 행보 저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또 하나는 회의 스타일. 첫날이라 뭐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과거 같으면 대통령이 서두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읽죠. 예, 발언하는 게 읽어. A4 읽는 거예요. 비서진이 써준 거. 그리고 이제 적자 생존 아닙니까? 적어야 산다. 이거 그 밑에 사람들 뭐 국내이든 뭐든 뭐 그렇죠. 적고 있자. 그냥 다 프린트에서 나오는데 그걸 또 적고 있어요. 거기 그래요. 쳐받고 이것만 쓰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이제 찍히는 거죠. 그렇죠. 저 김정은이가 그렇잖아요. 거기 뭐 사회로고 찍어다가 조는 사람 있으면 그거 찍혀가지고 숙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자 생존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는 상대방 얘기 듣고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의견 개정하고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도달하는 게 회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문재인은 쥐가 탈원전 정해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쓴 거 읽고 받아쓰고 그 집행하는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청와대가 무슨 그게 그 두뇌가 모인 거예요. 아니, 그냥. 토론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딱 얘기를 해본단 말이에요. 소두 발언으로. 예.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말은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을 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게 하셔요. 이거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지시를 하는데 또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아닙니다. 할 사람은 없죠.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리더는 딱 두 가지만 질문하면 된대요. 회의할 때. 첫 번째가 뭐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개왕을 좀 얘기해 달라 이거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그 일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 핵심부터 얘기하자. 자꾸 이 가지치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진짜 해결돼야 될 본질이 이 문제가 뭐냐? 해결책. 그렇죠. 방안을 내놔라. 그렇죠. 그러니까 why하고 how죠. how. why하고 how.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how. 이것만 질문하면 되는데 A4 용지 갖고 읽고 받아쓰고 맨날 회의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네. 예, 아무도 없는 거죠. 네. 그거를 탈피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용주의랄까 네. 또 효율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네. 회의에서도 되게 이제 수석들만 조금 전에 네. 문재인 대통령의 수보회의라고 했지 네, 않습니까? 네. 수석 보좌관회의. 네. 그 모두 발언하면은 수석들이 거기에 이제 맞장 붙이는 얘기 좀 네. 했고 뒤에 비서관들이 앉아 있지만 감히 거기다가 입을 내물면 안 되죠.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은 비서관들도 할 말 있으면 아무 거침없이 그렇죠. 계급장 떼고 얘기해라. 그렇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문재인 때는 장관들도 대통령 못 만나고 일반 청와대 비서관들도 대통령 못 만났거든요. 예, 수석만 가끔 어쩌다 만나고 늘 혼자 밥 먹고 예, 혼밥, 혼술. 혼밥 먹고 그냥 혼자 대통령 자리를 즐긴 거죠. 근데 그런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되죠.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걸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8분뿐이 안 걸렸다고 네. 그래요. 그 올라가는 데까지 해서 11분 걸렸다고 하니까 서초동에서 반포대교 넘으면 바로 용산이거든요, 사실. 예. 아크로비스타 그 첫 출근할 때 또 톨인가 개 두 마리가 나와서 또 이렇게 배웅하는 모습 그런 것들도 아주 좋았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이 수석 회의에서 구두 밑창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 일해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칸막이 이렇게 쳐놓지 말고 그 뭐 다니면서도 그런 지시를 하되 이거 칸막이 뭐 서로 답답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트고 살아라. 다들 칸막이 딱 해놓고 그 속에 딱 웅크리고 앉아서 폰만 잡고 있죠. 특히 공무원들이 칸막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칸막이 해놓고 서랍 밑에다 돈 셌으니까 점심시간에 받은 뇌물 세느라고 이제 칸막이 좋아했는데 이제는 외국 회사 이런 데 다 오픈돼 있잖아요. 네, 오픈돼. 네, 특히 신문사는 완전히 층이 그냥 다 오픈돼서 완전히 오픈돼요. 몇백 명이 서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통이 좋죠. 바로 네. 부서에 그냥 뭐 정치부면 그 옆에 편집부, 경제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일하는 거를 얘기를 다 듣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이신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경제 쪽에는 이거 어떻게 반응이 나왔습니까? 바로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칸막이 지금 그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도 일성으로 물가가 제일 시급하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본 거예요. 예, 그런 것 지금 같습니다. 물가 더 오르면은 없는 사람 더 어렵고 지금 금리 또 더 올려야 되고 우리 경제가 완전히 인플레이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물가를 잡아라 그러면은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 물가 잡는 거는 저 공무원들이 전화해가지고 기업에다 니네 물가 올리지 마. 그렇게 해버렸죠. 올리면 세무조사 갈 거야. 예. 아니, 공정위 지금- 조사하고 그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전기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가가 정말 올려야 할 부분도 예. 이 대선이 있으니까 네. 문재인 정권에서 그 다 올리지 말라고 하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올릴 건 어느 정도 올리더라도 불효불급한 건 좀 늦추고 또 예를 들면 유류 가격이 너무 오른다. 그러면 알뜰 주유소를 가격을 어떻게 낮추는 방법, 정부 입김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낮춰서 시장 가격을 좀 낮추는 식으로 유도하고 정유사의 마진을 어떻게 규제를 좀 푸는 식으로 해서 좀
그 마진을 줄여서 좀 낮추다 여러 안건 규제 완화라든지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재인식으로 하면 뻔하죠. 올리지 마, 나 있는 동안. 그렇게 되는 거죠. 올리면 니네 세무조사야. 예. 예. 그러면 경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두 밑창이 닳도록 하라 그랬는데 아주 좋은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게 멍부거든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거. 예, 그거 아무 정말 생각 없이 꼴짝. 뛰어다니는 거. 예. 차라리 멍 개가 나요. 멍청하면서 게으른 게 나. 그건 없는 게 낫거든. 그러니까 똑 개가 누구냐면 똑똑한데 게으른 그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죠. 사무실 잘 안 나와도 경영 잘했잖아요. 예. 똑부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거 정주영 회장. 네. 새벽부터 나와서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실 비서실도 똑부가 돼야죠. 똑부. 예. 예. 멍부가 돼서 돌대가리들이 뛰어다니면은 더 기업들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제 윤 대통령도 경제에 대해서 정부 개입은 필요하기다. 최소한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와 사회 그런 것은 맡겨놓으면 네. 된다. 자율로. 정말 정부가 꼭 이건 아니면 안 된다. 할 경우만 개입하되 그 개입도 그렇죠. 원칙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그렇죠. 지시로 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넛지, 그래야 넛지. 모래알이든 돌멩이든 빼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저 이제 넛지. 예. 남자들 소변기에 보면 그 소변 떨어지는데 파리 그림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 다 그거 맞추다 보면은 소변이 밖으로 안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넛지 이런 게 필요하죠. 직접적인 규제보다도 표시 안 나게 예. 하면서 자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게 그게 정부가 할 일이고 21세기 정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저 조선시대 때보다 더 후진된 그 독재를 했어요. 탈원전이나 부동산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거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 재산만 늘어난 게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예. 시급히 저는 이런 건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직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에 합참 후 보고를 받는 걸로 해서 직무를 시작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첫 비서관 회의에서 수석 회의에서도 북한 핵실험 문제 네. 이 가능성을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지금 강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예.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용산으로 가면은 안보가 걱정이라고 얼마나 초쳤어요. 예? 뭐 무슨 안보가 큰일 나는 것처럼. 청와대 개방했는데 아무 문제 뭐가 없냐. 문제가 있었어요. 국군은 똑같이 있고 합참도 그대로 다 근무하는데.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엉터리 없이 트집 잡은 거죠.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첫 번 보고받고 뭐 그런 거는 아주 이번에 경제 안보에 치중한 거 굉장히 좀 잘했다고 보고 문재인식은 저 Y2K가 생각나다. Y2K. 우리 2000년대 때 컴퓨터 버그 인식을 못 해가지고 전 세계 주식부터 모든 게 다 난리가 난다고 그랬는데 막상 2000년 1월 1일 되니까 아무 일 없었잖아요. 예. 용산도 그거랑 똑같아요. 문재인의 참 엉터리 없는 트집 잡기. 청와대에서 떠나서 용산 간다니까 배 아픈 거죠, 뭐. 그렇죠. 자기는 내가 해야 못 되는데, 했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취임식장에서 청와대 개방되는 거 그 시민들 쫙 진짜 네. 청와대가 국민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문재인 내가 저걸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문재인 취임사는 얼마나 좋았어요. 예. 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시대를 열어서 퇴근하는 시민들과 시장에서 만나겠습니다. 33가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켜진 건 딱 하나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나온 거 뭐 의사 결정이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 결단은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공간이 이 뇌를 지배하거든요. 청와대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서 권위주의적인 틀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판단은 지금까지는 옳았다. 근데 앞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야도 난관, 온 나라가 지금 심리적인 내전 상태거든요. 여야가 싸우고 세대 간 싸우고 지역으로 싸우고 빈부로 싸우고 남녀로 싸우고 온 나라가 문재인 5년간 갈등이 양극단화가 됐어요. 그거를 빨리 치유해야죠.
지금 나라만 싸우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국제로도 싸우고 있고. 예. 미중이 싸우고 그렇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그렇죠. 유럽하고 EU하고 또 러시아가 싸우고 뭐 그냥 국내적으로 진짜 엄중한 그런 상황인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쓴소리를 들을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양새를 보면은 아 무지개가 그냥 뜬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오늘 아침에 신문에 그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청와대 그 취임 기념 만찬에서 예. 그 활짝 웃는 모습이 클로즈업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진보 쪽에서 난리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윤호중이 아주 물러나라고 윤호중이가 그렇게 좋나 하면서 윤호중이가 저 김건희 구속시키라고 하던 사람이거든요. 예. 매일 씹었어요. 근데 웃으면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잇몸이 드러나게 웃으면서 또 아주 좋아 약간 죽던데요. 부끄러운지 있어 손으로는 약간 더 가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속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장면 보기 전 좋던데요. 보기 좋죠. 여야가 저러고 웃고. 근데 무슨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뭔 말을 했길래 그렇게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손을 가리면서 김건희 여사의 저 능력도 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웃기는 게 그게 쉬운 옛날 일이니까. 영부인 같으면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 앉아있다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입이 찢어지게 웃게 만들잖아요. 그거 보통 능력이 아니다. 그 만찬 때는 이제 그 텔레비에 잘 안 나와서 그런데 그 참석자들하고 아주 자유스럽게 소통을 하면서 뭐 아주 그냥 너무 잘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영부인의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 그렇게 국민과 대결 국면 이런 국면에서 여러 가지 윤활 역할, 깨소금 역할 이런 거 이 남자들이 못하는 역할을 좀 해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또 윤호중은 그 돌림자를 만약에 쓰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자 돌림이거든요. 우리 파평 그 위에가 중자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밑에가 영화 배우 윤여정, 윤여준 하는 것처럼 여자 돌림이고 그러니까 삼촌빨이죠 대통령의. 아 그러네요. 돌림자를 썼나 안 썼는지 모르지만 이름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빨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 숙부라고 하나? 그렇게 숙부님 그랬나? 시숙이죠, 시숙. 시숙님. 맞아요, 시숙님. 윤호중 기준으로는 아마 조카 며느리인가요? 뭐 그 정도 되겠죠? 아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시숙님하고 이렇게 그렇죠. 불렀을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좋아갖고 웃었지.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무지하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원래 시숙하고 조카 며느리는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또 좀 허물없이 얘기하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은 좀 굉장히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거 갖고 저렇게 속없다고 화내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좀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또 좀 너그럽게 이렇게 넘겨하는데 그 난리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김건희 퍼스트 레이디 아주 등판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자. 특히 조용하게 그림자 보좌를 해서 부창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